된 게 있어요.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숙제를 어저께 미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또 다시 재공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 내드린 거 30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을 하시면은 제출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제가 여기다 띄우고 빔을 띄우고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이쪽 분은 뭘 잘했다, 뭘 못했다, 이쪽 분은 뭘 잘했다, 뭘 못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제대로 듣고 숙제를 하면은 조금 더 좋겠죠. 그래야지 이제 본인의 성적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여기 이제 공부방 같은 거에 모여서 서로 쓴 답안지 공유하고 본인이 느낄 건 느끼고, 남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안에서 분명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취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무조건 합격생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방에서는 거의 매번 무조건 합격생이 무조건 나옵니다. 만약에 이번 타임에 안 나오더라도 이 인원들이 같이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다음 시험에 이 안에서 또 합격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쭉 끌어올려 가지고 죽을 만큼 숙제를 내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8주 동안 죽을 만큼 나는 숙제를 할 각오가 돼 있다, 그것만 통과하면 나는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그냥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그 보조 교재 있어요. 뭐 보조 교재를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를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보조 교재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용어 시간에 설명을 할 건데, 1, 2, 3, 4교시 할 건, 1, 2, 3교시 할 건데, 1교시는 용어의 전체적인 쓰는 방법,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초보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30점 이러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다른 방식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용어 이제 답안 쓰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1교시 하고, 2교시, 3교시는 추가 엑스트라 우리 패스 교재 있잖아요. 거기 있는 용어 가지고 왜 도대체 거기서 그렇게 썼느냐 답안을, 그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용어인데, 용어가 이제 1교시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의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불합격하냐 그러면은 용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교시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1교시가 180점이 안 나오면은 불합격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179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1교시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 갖고 답안지를 썼는데 좀 잘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2교시, 3교시, 4교시도 다른 분류의 답안 쓰는 거긴 하지만 왠지 자신감이 붙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당초 1교시부터 내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2교시부터 벌써 재미가 없어. 어차피 2교시 들어와서 내가 답안지를 써봤자 나 떨어졌는데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집에나 갈까? 실제로 뭐 그 점심시간에 식사 안 하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 무조건 여러분들은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 1교시는 우리가 몇 점을 목표로 하냐? 그랬더니 180점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190점 이상이에요. 가장 쉽게 합격하는 사례는 200점 이상입니다. 용어에서 200점이 넘는다 그러면은 거의 그 사람은 합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왜냐 그러면은 200점 이상을 용어로 받으신 분들은 서술이 뭐 150점, 뭐 130점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저는 나왔어. 2교시가 149점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교시가 워낙 그 고득점이 나와가지고 그냥 합격을 했는데, 물론 이 4개 교시가 전부 다 180점을 안 넘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1, 2, 3, 4교시라고 본다 그러면은 1교시는 190점 이상 무조건 받으시면 매우 좋고요. 2, 3, 4교시 중에서는 2개 정도는 무조건 180점 이상. 그리고 2, 3, 4 중에서 1개 교시 정도는 190점 이상. 이 정도 받으면 거의 합격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 정도가 삑사리는 누구나 날 수도 있다. 근데 그 삑사리가
뭐 저처럼 149 맞으면은 다른 게 완전 고득점이어야 되죠. 예, 근데 그렇게 고득점을 못 받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의 뭐 삑사리 나는 거는 160점대, 170점 초반 그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얘네들은 변수가 있지만 잘 받아도 되고 어느 정도 좀 못 받아도 되지만 얘만큼은 무조건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용어에서의 공통 점수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 대제목 1번은요 예, 정의예요, 정의. 예. 근데 이 정의를 그냥 망각하고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 뭐 무슨 얘기냐? 그때 이 정의에 예, 키워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한 페이지의 답안지를 쓰에 있어가지고 그 22줄을 채점위원이 전부 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 읽어주기를 바라지를 마십시오. 대부분이 불합격합니다. 이 시험은 대부분이 불합격을 하는데 눈에 완전하게 탁 띄지 않는 이상 굳이 예, 대부분은 불합격하고 예, 중요하지 않는 답안지인데 채점위원이 그걸 왜 보고 있냐 이거지. 볼 이유가 없다는 거야 절대로. 이 사람들이 시간 아깝죠. 뭐라 자기 눈 침침하고 그런데 그거를 왜 이걸 보고 있겠어요. 대부분이 불합격하는데. 예, 그래서 예, 정의를 읽어보면은 무엇을 읽는 느낌이냐 예, 했더니 뉴스페이퍼의 헤드라인을 읽는 느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헤드라인을 보면은 단어가 까만색으로 굵은 채로 해서 딱 있죠, 그렇죠? 예,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들려 그러면 당연히 키워드를 외워야 되고요. 이 키워드가 무조건 정의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 저는 이제 정의를 두 줄을 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가 내가 됐다면 나는 남들과 다른 답안을 쓰고 싶다면은 두 줄이 아닌 세 줄을 쓰시든지 네 줄을 쓰시든지 여섯 줄을 쓰시든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합격하신 분 중에서 예, 그 용어 답안을 대제목을 1, 2 두 개씩밖에 안 썼어. 근데 합격을 했어. 사리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꼭 제가 이제 저는 수업할 때 꼭 네 개를 쓰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 불특정 다수고 공부 정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주 노멀하게 제가 이제 수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 정의 같은 경우는 예, 만약에 내가 나를 각인시키고 싶다라 그러면 이 정의 안에 그래프나 아니면은 그림 같은 거 예, 좀 집어넣어 주시면은 예, 좋겠죠. 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예, 붉은 골재 최대 치수가 예, 출제가 됐더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물론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대한 지방서 기준에 대해서 대지문 2번에다가 그 내용을 우리가 써 주셔도 되죠. 근데 간략하게 예, 정의 부분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예,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예를 들어서 네 줄로 이렇게 썼어요. 네 줄로 썼어. 예, 그러고 나서 이 오른쪽에다가 구조체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리겠죠, 그렇죠? 예, 그림을 이제 그릴 거고, 예, 수평 철근의 그 간격에 예, 몇 분의 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4분의 3인데, 수직철근의 4분의 3. 예, 아니면은 피복 두께 뭐 얼마, 아니면은 최소 부재 치수에 얼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기준이 되는 게, 예, 최소 예, 부재 예, 치수다. 예, 아니면은 얘 예, 철근 예, 간격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물체 최대 치수 적용 기준 근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물론 아직 기준은 정의에다 다 쓰지는 않았어. 어차피 여기 밑에다 쓰겠지. 본인이 이제 표를 만들어서 예, 그 교재도 내용이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시방서 다 있으니까. 예. 근데 기법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이제부터는 예, 헤드라인 뉴스 그 부분을 보는 건데 내가 이거를 무조건 채점위원한테 예, 내 것 좀 봐주세요라고 어필을 해줄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정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만 지금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어떻게 뭐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구해서 적용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계략적으로 정의 부분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개요라고 하고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다가 사전적인 정의의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대한 거를 글을 간단하게 이제 써 주시면 되겠죠.